윤은혜가요, 세종 관사에서 장관이 사는 관사인데 여기에 윤은혜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43평 아파트에 윤은혜가 그 관사 아파트를 광주에 있는 연구사,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교사한테 여기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윤은혜의 장관 관사라는 거는 자기 집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국가의 재산을 윤은혜가 말하자면 함부로 누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윤은혜 말로는 공짜로 살게 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그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서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를요, 문재인이니까 나 그냥 구기동 빌라에서 살 테니까 청와대 내가 이뻐하는 경수가 들어와서 살든지, 아니면은 정수기 친구 혜원이라든지 숙명여고 그 날라리들 와서 살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근데 유은혜는요, 사실 저도 유은혜가 뭐 다 그렇습니다만 유은혜하고 김현미가 둘이 굉장히 친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산에서 둘이 맨날 뭐 이렇게 같이 다니고 아주 짝짝꿍이고, 당에서부터 둘이 이제 당뇨로 큰 거죠. 근데 유은혜에 비하면은 김현미가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물론 둘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점에서는 막상막하지만. 그리고 유은혜하고 이 김현미는요, 구박을 받으면서 말하자면은 당뇨로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은혜나 김현미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기자들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왜 기자들 기자실 돌면서 김밥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도 이렇게 해주고, 우유 이렇게 상마다 갖다 주고, 기자님 드세요. 뭐 이거 둘이 했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커피 타주고 뭐 이런 용도로 쓴 거예요. 근데 김현미는 그나마 이제 뭐 운동권에서도 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주 쪽에 막 이 기상을 갖고 세게 나오고, 또 기자들 말로는 뭐 물어보면은 딱 부러지게 대답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윤혜는 뭘 물어봐도 모르고, 네, 알겠어요. 내가 이따 봐요. 뭐 이러면서 거의 고민정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유은혜가 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민주당의 여성들 가운데서는 아주 독보적이었던 거예요. 뭐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조윤선 둘이 막 쌍벽을 이루긴 했지만은 좀 이쁜 여자들도 좀 있었어요. 정옥님이라든지. 이래갖고 그 셋이서 얼굴 가지고 막 했지만은 이 민주당은요, 진짜 이 얼굴마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은혜가 키도 훤칠하고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꽃으로 갖다 놨나 보다. 기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유은혜가 교육부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서 유은혜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장관이 살아야 될 관사를요, 광주에서 이 파견한 연구사에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사가 말하자면 2019년 1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이 나오고 제가 딱 보니까 이거 국감에 누가 제보를 했다 하니까 얼른 방 뺀 겁니다. 그 전까지 아마 윤회 임기 마칠 때까지 그 관사에서 살게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장관의 사생활이다. 그리고 관리비는 윤회가 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도 기가 막히고 뒷목 잡을 일 아닙니까? 아니, 관리비 내면은 그 소유권도 넘어갑니까? 유은혜한테? 그 44평 아파트를 유은혜한테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유은혜한테 바쳤냐고요. 근데 이 여자가 정신머리 나간 거는 우리가 이미 청문회부터 알았던 거죠. 뭐 그때 뭐 성공회 거기에다가 위장전입 자기 애 시킨 거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서 사는 거, 또 자기 지역 사무소를 무슨 스포츠센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의 내지도 않고 사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유은혜한테는 공사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관사에 살았다고 하는 그 X 알아보니까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막 인터넷에는 와, 뭐 내연남이냐, 뭐 일주일에 그럼 한두 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이제 또 이런 거 조심을 해야 되니까 여자인 걸로 밝혀졌고 이미 그 여자의 그 신상이 벌써 이제 떠오르고 그 포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고 남자고 간에 이것이 과연 윤의 사생활이냐? 제가 이거를 꼭 묻고 싶습니다. 장관 관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일 수가 있습니까? 이 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물론 그분이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사에서 업무를 주로 봤다 했을 때 법적으로 볼 때 관사도 공적 영역이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관사다. 관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공적 영역이다. 그 말은 법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윤회가 그 자기가 이뻐하는 광주에서 그 인연을 했다고 하는 이 연구사한테 빌려준 이 관사는 말하자면 공적 영역, 공간. 그래서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관의 것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뭐 장관 관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사가. 그리고 그 관사로 막 공무원들도 부르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부르고 자기 아는 사람도 불러갖고 거기서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림을 당한 사람들은 불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개 연구사가 장관 관사에서 살고 있다. 아마도 외국 같으면은 이 여자라고 이제 밝혀져서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자매 관계인가 이렇게 했지만 외국 같으면은요 더 상상의 나라를 필 겁니다. 아니 무슨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신가 봐.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그 관사에서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스캔들 중에도 최대의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외국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남녀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리지드한 눈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회가 갖고 있는 사고예요, 여러분. 사고. 이거는 뭐냐면 거의 말하자면 쉐어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눈다. 이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넷플릭스 보는 분 계시겠지만은 올리버 스톤의 망작이라고 올리버 스톤이 아주 폭망을 한 그 작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The Savage 말하자면 뭐 야만인 뭐 그 원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파괴자들이란 이름으로 넷플릭스에 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올리버 스톤은 여러분 좌파입니다. 뭐 반전 영화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떨치긴 했는데 올리버 스톤이 여기에서 즉 두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 주먹 쓰고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약 판매상이에요. 그러면서 마약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 캄보디아라든가 이런데 뭐 우물도 만들어주고 뭐 수도관도 놔주고 그 전 세계의 불우한 아이들한테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리파나, 이 마약이라는 거는 앞으로 합법화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좌파적으로 막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쇼킹했던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인 오피리아라는 여자를 이 여자가 그 뭐 세레나로의 가십거래 나왔던 브레이크 라이브인데 이 여자를 두 남자가 공유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에 말하자면 남자 둘이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올리버 스톤 좌파들의 생각은 뭐냐? 좌파들은 주사파 될 때도 그렇고요. 성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성을 공유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좌파들의 말하자면은 이 모든 이즘이 현실화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사이에 뭐 혼숙이나 기쁨조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나의 성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다 공유를 해라. 이래서 모든 공산 운동이라든가 좌파 운동에서 여성들의 성은 이런 식으로 독점적인 데서 공유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창녀하고 다름없이 유린됐던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유은혜는요, 내 관사니까 이거 다 나눠 써도 돼. 모든 거는 공유해도 돼. 내 것도 뭐 얘랑 같이 쓰고 내 관사도 다 쓰고. 즉 교육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의 공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 옛날에 운동권 하면서 커피 돌리던 유은혜, 운동권 하면서 샌드위치하고 김밥 챙겨주던 유은혜, 우리 모두 다 같이 김밥 나눠 먹어야지, 우리 모두 이 우유 한 팩씩 나눠줘야지, 그거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유은혜의 관사를 그 광주에서 있던 연구사에게 그대로 빌려주고, 또 이 연구사는 그 명함을 무슨 유은혜, 이 교육부에 무슨 자기가, 정책 연구관이라고 딱 2명밖에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이 6급짜리가 막 참칭을 해가지고 명함에도 새기고 돌아다녀갖고 그 명함도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걔네들은 권력도 지들 마음대로, 공무원의 권력도 관사도 마구마구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것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분배하고 자기들끼리 공정하게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인 거죠. 자, 소셜 저스티님, 공유 경제를 실현한다. 말 그대로 그렇죠.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